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인턴 중인 김영민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다양한 병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기반 코비드19 환자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조기 예측 모델인 ERDS에 대한 논문 소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재학 중이며 이전 2년간 오퍼레이팅 시스템 연구실에서 생활하였고 4개월간 지능형 이미지 처리 연구실에서 생활하였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인턴 중입니다. 제 관심 분야는 임상 데이터 분석과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학술상인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RDS 소개를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3개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훈련 및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비드19 환자의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조기 예측 연구합니다. 발행 연도는 2021년이고 플러스 원 저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은 다양한 원인으로 폐포와 모세혈관 벽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폐포각 내에 삼출액이 차고 스카토인 증가 등으로 인해 산소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저산소증으로 나타나는 중증 임상 증후군입니다. ARDS는 현재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ARDS 환자의 체스트 사진이고 왼쪽은 정상 환자의 체스트 사진입니다. 1990년부터 ARDS는 임상 연구자들이 정의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임상 연구자들의 ARDS 정의가 서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상이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상 연구자들은 환자들에게 일괄된 치료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1994년에 이를 해결하고자 보시는 것처럼 AECC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내린 이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그 연구 중 매우 적은 연구들에서만 AECC는 사망률을 개선시켰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임상적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ECC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1년에는 ARDS 정의에 대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를린 정의입니다. 우리는 베를린 정의로 나중에 나올 데이터에 호흡부전을 라벨링할 예정입니다. 코비드19 ARDS와 클래식 ARDS, 즉 모든 환자에 대한 ARDS의 차이점은 타당성과 임상적 중요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환자로 인한 호흡부전과 ARDS의 이질성을 강조합니다. 논문에서는 ARDS를 예측하거나 정의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사용하였고 코비드19 환자 ARDS 예측 모델은 없었습니다. 코비드19에서 ARDS로 인한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은 ARDS를 미리 예측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의 목적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ARDS를 조기 예측하거나 코비드19 환자의 증중도 예측, 그 다음에 주요 피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현 논문에서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EARDS라 불리며 코비드19 중환자의 ARDS 발병을 베를린 정의 전 최대 48시간까지 예측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지금 CRD에서 이 왼쪽에 있는 CRD에서 코비드 환자와 코비드 환자가 아닌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집되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두 가지 기관에서 추출하였고, 첫 번째 기관인 MLH에서 132명의 코비드 환자를 추출하였고, 두 번째 기관인 이모리에서 767명의 코비드19 환자로 추출되었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은 2020년 2월부터 6월 1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셋에서는 인구 통계 정보, 의학적 합병증, 바이탈 사인, 랩 데이터, 임상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EMR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이 중 연구에서 사용하는 피처는 ARDS 예측 관련 문헌에서 참고하여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최소 48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코비드19 환자로 입원한 18세 이상 환자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한 명의 환자가 여러 번 입원 시 만약 그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같은 환자라도 다른 환자로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 데이터의 결측치가 90% 이상이라면 그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현 논문에서는 훈련과 검증 데이터셋은 코비드19 환자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한마디로 ARDS에 대한 라벨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에 맞게 ARDS를 라벨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베를린 정의에 의해 우리는 ARDS의 발생 시점을 T-onset으로 정했습니다. T-onset은 베를린 정의에서 환자가 산소 공급 후 1주 이내 최소 5cm의 H2O와 흡기 산소 분율에 대한 산소 분압 나누기 FiO2의 값이 300 이하이면 우리는 T-onset이라고, 즉 ARDS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도를 예측하기 때문에 ARDS를 mild, moderate, severe로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 mild는 현재 값이 200에서 300, 그 다음에 moderate는 100에서 200 사이 값, severe는 100 이하일 때 우리는 각각의 라벨링을 부여했습니다. 결측치 처리는 아래인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결측치 처리를 하기 전이고 오른쪽은 결측치 처리를 한 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포워드식으로 채워지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1시 5분에 결측지가 발생하는 경우 결측지 알고리즘에서는 1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앞으로 채워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2시 5분도 채워지게 되고 BON 경우도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BON의 윗부분과 이 PEP 피처는 측정된 값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를 해결하고자 글로벌 에버리지를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결국 모든 결측치를 채우게 됩니다. 이 빨간색인 부분은 투여한 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투여 약에 대해서는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임퓨테이션을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결측치 부분을 0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ARDS 환자라든지 코비드 환자는 정상 환자보다 질병에 걸리는 환자 수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배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2시간 간격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2시간을 하나로 묶는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12시간이 총 스텝이 6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2시간 이내에 여러 개의 측정값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값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이 연속형 변수는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중앙값, 스퀘어니스라는 것을 총 5개에 대해서 값을 추출하였고,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 이진 플래그 방식인 원한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추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148개의 피처를 이 논문에서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2시간은 예측하기 위한 예측 시간인 프레딕트 윈도우로 진행합니다. 이 기점은 T-onset이라는 ARDS가 발생한 시점부터 12시간입니다. 12시간 전까지입니다. Observational window는 총 16시간으로 스텝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scikit-learn과 XGBoost 패키지, 판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리니어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XGBoost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XGBooster가 가장 성능이 높고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기존 측정 방법은 기존 트레이닝 셋에서 20%를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고 트레이닝 셋에서 30%를 홀드아웃 데이터로 하이퍼 파라미터 성능 측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성능 평가는 트레이닝 셋의 모델을 10번 동안 학습과 테스트 셋의 성능 지표를 추천한 후 평균을 내어 나온 성능을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베이시안 오티마이제이션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처 분석과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샤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샵밸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샤프는 게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샤프는 각 피처를 제거하면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확인하여 중요도를
표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과 같이 예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피처를, 즉 피처 A에 대한 중요도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피처 B에 대한 샷밸류 중요도를 샷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 B에 대한 샷밸류를 보고 싶은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보고 싶은 피처 A의 중요도를 확인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처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즉, 피처 A랑 피처 B를 둘 다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의 예측값, 피처 A를 사용하고 피처 B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처 A를 사용하지 않고 피처 B를 사용했을 때, 피처 A, B 둘 다 모두 사용했을 때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예측값은 보시는 것처럼 임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피처 A에 대해 샵밸류를 구해야 합니다. 이 샵밸류는 피처 A만 다르고 다른 피처는 동일하게 하여 그 값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지금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그룹을 진행하였고 이 주황색으로 묶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는 같으면서 차이가 A분인 그룹과 이 또한 주황색도 B는 같지만 이 피처 A 부분만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A에 대한 피처 중요도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값을 뺀 결과 이 빨간색 부분은 5, 주황색 부분은 20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를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가중치는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기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는 이 피처를 총 1개만 사용하는 경우, 즉 두 번째랑 세 번째 행인 경우 중에서 이 첫 번째 경우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입니다. 즉 2개 중에 1가지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 가중치는 2분의 1이고 이 피처 2개를 사용하여 2개를 사용하여 현재 세 번째 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1가지 분의 1가지, 즉 1입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은 이 2분의 1과 곱하게 되고 이 주황색은 1과 곱하게 되어 이 샵밸류 of feature A, 즉 A 피처에 대한 샵밸류는 22.5가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피처 B에 대해서 샵밸류를 구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값을 통해서 피처 A가 피처 B보다 더 중요하구나, 즉 기여를 더 많이 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개의 데이터셋에서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트레이닝 셋은 여기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환자의 수는 14,097명이고 그중 13%가 ARDS 증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ARDS 증상 중 51%가 코로나 확진으로 나타나고 non-ARDS 환자는 총 39%가 코로나 환자로 나타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TSNE를 사용하여 차원 축소하여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왼쪽은 ARDS의 기준을 통해 나타낸 그림이고 이 오른쪽은 ARDS를 3단계로 구분하고 나타낸 그림입니다. 왼쪽에서는 non-ARDS 환자에게서는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재 보라색처럼 ARDS 환자는 규칙성이 있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더욱 분할되어 클래스들끼리 뭉쳐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는 섭씨, 화씨와 같이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맞춰 변환시켜야 합니다. 이 오른쪽 박스 플롯을 보시면은 이 이상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방지하고자 99%보다 높은 값들은 논문에서는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박스 플롯을 함께 보시면 지금 산소 분화가 이 콜로라이드라는 피처는 세 가지 경우에서 비슷한 통계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처들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 연구는 프레딕트 윈도우의 길이를 6시간으로 진행을 한 결과가 있었고 12시간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환자에 대해서 6시간인 프레딕트 윈도우가 6시간으로 한 데이터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2시간인 코비드 환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모든 환자에 대한 12시간인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현재 6시간 프레딕트 윈도우의 길이가 6시간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ARDS 발생 12시간 전 ROC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초록 색깔인 이놀미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는 좋은 성능을 나타났고 이 오른쪽 그림은 프레딕트 윈도우를 6시간부터 36시간까지 다르게 하여 AUC에 대한 성능 지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왼쪽과 동일하게 이놀미 데이터셋에서만 좋지 못한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ARDS의 S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맨 위에 있는 지금 현재 포인트 쪽에 있는 것이 현재 환자에 대한 예측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왼쪽에는 마일드가 이 파란색과 분홍색이 왼쪽에 많이 몰려 있고 중증도, 즉 위험한 환자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샷밸류를 통해 피처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탑 20입니다. 이 빨간색 네모칸을 친 경우는 탑 8의 피처들입니다. 이 피처들을 보시면 이 샷밸류가 높은 것과 낮은 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또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SpO2의 최소값, 그 다음에 SVP 표준 편차, 그리고 FiO2 최대값 등 피처가
이러한 피처들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클래스별로 나타낸 성능표입니다. 현재 AUC 같은 경우는 0.91과 같이 매우 높은 성능으로 나타났지만 이 PPV를 보시면 현저히 낮은 PPV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PPV가 많다는 것은 거짓 알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표는 해당 피처의 해당 그룹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현재 포인트를 보시면 연령대가 18세부터 40세까지 그룹이 좋은 성능 예측 정확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세 이상일 경우는 성능이 나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종에서도 이러한 경우 에이즈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아메리칸 인디언일 때 0.85의 AUC가 있지만 언노운일 때 0.92로 나타납니다. 이 결과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이대의 중심으로 본 결과와 인종 중심으로 본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분명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외의 연구에서 분명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연구를 통해 특정 질병에 취약한 인종을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표는 매우 흥미로운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인 MLH와 Emory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ARDS 예측 PPV는 0.48, 0.59입니다. Severe ARDS 예측 AUC는 0.91이고 Mild ARDS 예측 AUC는 0.83으로 Severe 예측이 Mild 예측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PPV와 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예측률은 복잡한 베를린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베를린 정의가 ARDS를 완벽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것은 인종에 따라서도 동일합니다. 18세부터 40세까지 6%의 ARDS를 경험하고 이 81세 이상이 20%로 경험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도 젊은 환자일수록 ARDS 발병은 감소하고 코비드19의 서비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젊은 나이는 ARDS 예측에 중요하지 않은 피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는 우리의 모델에서는 18세부터 40세의 그룹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피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의 데이터는 EM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EMR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예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 데이터는 엑스레이, CT, 임상 노트 등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예측을 진행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결측치 처리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측치를 포워드 방식으로 채우는 것은
글로벌 에버리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많아져서 저는 편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환자의 본인의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을 하기 위해 포워드 방식과 백워드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결측치 임퓨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ARDS를 3가지의 클래스로 12시간 내 예측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자들도 ARDS를 구분하기 힘든 환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이처럼 애매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분류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 위험도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현재 분류된 값과 같이 분류된 이 출력값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알려주는 신뢰도를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부전은 주로 입원을 하고 나서 단기간 이내에 발현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1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 임상에서 본 논문의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아무리 이 본 논문의 성능이 좋더라도 12시간이라는 데이터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16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없으면 예측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시간이 아니라 더 줄여나가는 것이 observation 윈도우의 사이즈를 더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연구 방향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